6월 22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대표와 이재명이 이 오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여야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은석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오늘 이 오찬이 이재명 정권의 앞으로의 방향, 이 운명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오늘 이렇게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G7 회의에 참석을 했던 만큼 이거 설명회를 갖는다라는 것인데 또 여야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도죠. 그런데 지금 당장 현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부분과 지금 이재명이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의논을 해야 된다. 의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장은 현안이고 좀 길게 보면 이재명 정권은 소위 무법천지입니다. 자신의 방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 재판 중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꼭 같은 이런 김민석 같은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한 정권이 탄생을 하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이게 야당으로서 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흔들기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기 대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두 깔아뭉개려고 한다. 이건 불법 정권이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국민의힘 야당이 이 의원수가 107명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빨리 완전히 이재명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도 투쟁을 해야겠지만 장외 집회, 장외 투쟁까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 동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파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이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반이긴 하지만 얼마나 빨리 국민의힘이 이 응집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느냐, 장내 장외 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오늘이 그게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김민석은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재산 누락한 것이다. 정확하게 드러난 것만 지금 6억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있었다. 자신은 지금 뭐 출판 기념회도 했고 결혼도 했고 또 이 상을 당해서 이 부조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모은 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재산 신고도 하지 않았느냐. 선거법 위반도 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배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을 향해서 김민석을 왜 수사하려고 하느냐. 지금 검찰이 장례식을 앞두고 또 난동을 부리느냐.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거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배당을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에 대해서는 뭐 수없는 지금 비리 의혹들,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또 김민석이 그 탈북자에 대해서 이 중국 청와대에서 이 법학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표기를 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는 또 뭐 이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뭐 파도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 채택을 한 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의 전처, 현처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경우에는 지금 전처 현처를 자신의 재산 문제를 설명하는, 소명하는 이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그 미국 유학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전처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처가 지금 자신의 지금 뭐 현금 부분들입니다. 빵집을 개업을 했다. 소위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을 했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처, 전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료하게 증거를 갖다 대라. 증거로 소명을 해라. 그러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명이 안 됩니다. 지금 내일까지 각종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민석이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하다가 가족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니까 모두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꼭 필요한 5명 이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횡포를 부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을 또 억지스럽게 뭐 앞뒤 말도 맞지 않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앞둔 검찰이 지금 난동을 부리려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 김민석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사퇴를 시켜야 하는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명을 철회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것이냐. 오늘 오찬을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자신도 몰랐던 김민석의 비리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당장 김민석을 낙마를 시켜야 합니다. 이건 무자격자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분을 성사를 시켜야 하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한 당이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이다라고 해서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가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이 위원장 배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명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이 위원장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에 있어서 여야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나 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자리만 국민의힘이 가져오게 되면 이재명 재판 중단법 같은 저런 위헌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러니까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야겠다. 또 예결위원장입니다. 지금 모두 자리가 또 비어 있습니다. 이 예결위원장도 자기들이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파고들 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을 지금 빨리 정하지 않으면 또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지 않으면 이재명의 이 추가 경정 예산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과 김민석의 인사청문회까지를 같이 함께 엮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의 추가 경정 예산 저걸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일단 예결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1년 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입법과 행정부 견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지금 자리를 국민의힘에 할애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의 저 추가 경정 예산 저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답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예결위 아니라
예결위는 포기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꼭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합니다. 야당이 이 법사위원장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 저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위헌 법률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 입법 횡포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김민석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이 절대 협조해 줄 수가 없다. 증인 채택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입니다. 김민석은 소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소명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은 김민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입수를 해서 이틀 동안 김민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합니다. 김민석은 소명이 안 될 겁니다. 이재명이 절대로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국무총리로 만약 이렇게 강행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뒤집어지는 지금 공직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석 같은 저런 비리를 저질러 온 저런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진우 의원 혼자 거의 나서서 이 김민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김민석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이 예결위 추가 경정예산 이 통과를 매개로 해서 법사위와 김민석 인사청문회 이 부분만은 막아설 수 있는 이 동력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의 태도를 보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원내에서 법사위원장과 김민석 인사청문회 폭파시킬 수 있는 이런 동력을 확보를 했다. 이 김민석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원외 이 투쟁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저 이재명 정권은 초반이긴 하지만 저 이재명 정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필요하면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투쟁을 하지만 장외 집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그 동력을 지금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저 특검은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이 의구심도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 장외 투쟁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동력이 충분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이 이재명의 행태들을 하나씩 둘씩 지적하면서 이제 동력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단 이재명의 이 방탄 입법, 방탄 인사, 방탄 횡포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법사위원장 자리, 이걸 이재명의 추가 경정예산, 이 통과시키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 이 추경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열어야 합니다.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투쟁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고 무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장외 집회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오늘 이 오찬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습니다. 6월 22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